여러분, 지역에 있는 대형 마트가 폐점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상권이 다 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롯데그룹이 지금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에 200개 점포를 폐점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지역경제에서는 엄청난 타격이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역경제는요, 이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 상권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도요. 왜냐하면 대형마트가 다 팔지는 못하거든요. 맛집이 대형마트에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주변에 상권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한 가격도 올라가고요. 먹거리도 많이 만들어지고요. 또 어떤 모임도 그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형마트 주변으로 몰려서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대형마트가 폐점을 하게 되면 당장 가장 어려운 것은 아마 지역에서 거기다 납품하는 농업법인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들, 아니면 입점하는 기업들, 거기가 먼저 타격이 가면서 주변에 일자리가 없어지고요. 주변의 상권이 무너지고 부동산 가격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역 상권 자체가 와르르 하면서 무너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도 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대형마트가 폐점 후에 상권 분석을 한 연구 결과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내용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이게 대형마트가 있을 때하고 대형마트가 없을 때하고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난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폐점 2년 전을 100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폐점 2년 전을요. 100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게 폐점 1년 전에 가니까 매출액이 주변의 슈퍼마켓 매출액 말입니다. 슈퍼마켓 매출액이 이게 3kg 이래 3kg에서 6kg 혹은 대형마트 3kg에서 6kg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에요. 슈퍼마켓이에요. 주변 상권이죠. 101.34로 떨어졌어요. 101.34로. 반면에 원거리에 있는 3km에서 6km 멀리 떨어져 있는 슈퍼마켓은 매출이 늘었습니다. 107.59%로. 결국은 대형마트가 없어지니까 다른 좀 원거리에 있는 대형마트를 찾아간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대형마트 3 내지 6km 밖에 있는 105.84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하고 틀리잖아요. 정부가 각종 규제로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것을 굉장히 막고 있어요. 이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대형마트가 들어갔을 때는 그 상권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권이 없는 곳에 대형마트가 들어가서 상권을 형성하면요. 점진적으로 거기 주변을 통해서 상권이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게 한국유통학회에서 대형 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냈는데 그 연구 보고서에서 바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조춘한 경기과학대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부평역 이마트점 이게 2018년에 폐점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주변 중소기업인들, 소상공인들 이들의 카드 결제 현황과 고객카드 이용 데이터 그리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무턱대고 이거는 아니다 하는 선동식의 대형마트를 죽이자는 것들 말입니다. 저는 그런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요.
가계부채가 굉장히 늘어나는 그 전제 하에서 보면 자영업자예요. 고령자예요. 그 다음이 지역경제입니다. 지금 지역경제는요. 제 생각에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점점. 예. 안 그래도 지금 힘든 와중인데 만약에 롯데가 200점포를 저렇게까지 만약에 하잖아요. 폐점을 하잖아요.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없어지고요. 예. 또 지역경제는 지역경제대로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만 보더라도. 오히려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펼 때 야, 지금 있는 점포 놔두고 다른 방법을 한번 강구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롯데 입장에서도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라이브 스루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미리 주문을 해놓고 퇴근 무렵에 차를 가지고 가면 내 이름만 대면 내가 주문한 상품들이 다 실리는 거예요. 내가 주문한 상품들이 내 차에. 내가 굳이 그 복잡한 대형마트에 안 들어가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형마트가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이 방법도 있다. 그러면 지역경제도 살릴 수가 있거든요. 저는 롯데의 폐점이나 이마트의 폐점이나 홈플러스의 폐점이 결국 지역경제까지도 굉장히 망가뜨리면서 상권도 일자리도 더 없애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많이 들어서 제가 이 연구 보고서를 여러분께 소개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이마트가 들어오고 대형마트가 들어오면 전통상권 다 망가져. 이렇게 말입니다. 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일부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차별화가 되면 전통시장은 전통시장들의 멋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트는 이마트대로의 멋이 있고요. 저는 이렇게 시장이 다양하게 뭔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장의 생명은 다양성인데 이 다양성을 없애고 획일화로 간다는 것은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핵심인 나라입니다. 제발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정부의 정책이 전향적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살아나지 않을까. 지금 이 위기 극복하는 데는요.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도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